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여왕이 여전히 포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폴란드에서 열린 국군의 날 열병식이 마치 한국 첨단 무기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폴란드 라돔 에어쇼에서도 F-50의 시험 비행과 함께 K2 전차가 전시되어 폴란드 시민들이 관람하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폴란드 국민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유럽의 군사 지원과 방산 시장을 완벽하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 A.B. 에이브람스는 K2 전차가 폴란드를 통해서 나토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의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에이브럼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방산의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이란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한 것처럼 K2,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은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미국 CNN이 동참해 왜 한국산 무기가 잘 나가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독일과 함께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는 당황한 듯 놀라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이 지금 무언가 큰 일을 내고 있다는 듯 경계하는 듯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먼저 CNN은 지난 4월 한국 방산의 수출을 두고 속도를 높이는 탱크, 펑펑 울리는 자주포, 뼈를 흔드는 것, 이것이 한국의 무기 판매 방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한국방위산업전에서 20여 개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 2,0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사격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부신 노란색 성광과 뼈를 흔드는 듯 내진탕을 일으키는 K9 자주포는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로켓이 막 명중한 언덕에 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런 다음 K2 탱크가 포위하며 속도를 높이고 이동하면서 사격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앞으로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 현대보다 4계단 뛰어올라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CNN은 권위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이 2017-2021년 기간 동안 수출 시장의 4.6%를 점유했던 영국, 이탈리아, 독일, 마지막으로 중국을 오름차 순으로 앞질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며 현재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큰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언론도 주목할 만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매체 메타 디펜스는 8월 28일 프랑스 독일 차세대 전차 프로그램에 앞서 르크레르2 전차를 개발한다는 주장을 기사로 게재했습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개발하여 2035년까지 배치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서로 핵심 지분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 프로그램이 산업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두 국가의 협력 과정에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 솔루션은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의 직접적인 후계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르클레르2 전차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를 장착해 전투 범위를 늘리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더 큰 구경에 포를 탑재하든지 탱크에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여 추가 공격 능력을 더해 살상력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가 르클레르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최근 몇 달 동안 국제무대에서 한국산 K2, K9, AS-21 차량의 성공이 입증되었듯이 중장갑 차량에 대한 세계 수요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높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새로운 전차를 독일과 함께 개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에 한국의 K2 전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프랑스도 위기감을 느끼고 르클레르2 전차를
지금이라도 개발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2 전차가 유럽 무대에서 부각되자 중국 언론도 견제하는 여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매체 진우터유타요는 지난 1월 한국이 중국의 최신형 99식 전차보다 더 뛰어난 전차를 개발하려 한다 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로 가치를 입증했다며 한국은 중국의 최신 전차를 연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최신식 전차 99A식 전차는 성능면에서 러시아의 에이스 T-90을 상회하며 지상전의 왕이라 불리기에 충분하다고 자아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한국은 이런 중국의 신형 전차를 연구한 뒤 유럽과 미국의 최신 전차 설계 기술을 이용해 전차를 설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K2 전차는 미국과 서방의 전차, 불검 사업으로 T-86을 참고한 것은 맞지만 중국의 전차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중국 전차에 관심이 없는 것은 기술이 형편없고 러시아 전차를 복제해 성능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자체 개발한 K2 전차가 세계 무대에서 위상에 올라가 있지만 중국 전차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90 전차를 기반으로 99A의 신기술을 적용해 VT4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VT4를 만들고 나서 게임 체인저라며 자아자찬했습니다. 2019년 태국에 인도된 것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에 연달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홍보하는 것과 달리 VT4는 이동간 사격 능력이나 야간 전투 능력, 주포 공격력과 방어력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분쟁이 있는 인도가 최신형 러시아제 전차 T-90MS를 가지고 있었기에 중국제 VT4를 도입하는 것에 불안해했습니다. 결국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1차 도입분 176대를 인수하고 나머지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VT4는 중국군의 최강 전차라 불리는 99A식 전차와 동일한 125mm 활강포가 달려있었는데 이 주포는 우크라이나에서 빼돌린 구소련 2A 46행 활강포 기술을 불법 복제한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원판보다 성능이 떨어지며 파키스탄 육군의 작전 요구 사항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포에서 쏘는 포탄의 관통력으로는 T-90 전체 본장갑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동 표적은 고사하고 고정 표적조차 맞추지 못할 정도로 사격 통제 장치와 주포 안정화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국은 중국에서 도입한 VT4를 후방에 배치하고 T-84를 전방 지역에 배치했는데 태국도 중국산에 대한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출형 VT4 말고도 자국 내 배치된 99식 전차에 자체 개발한 장갑을 채택한 전면 방어력이 서방 측 3세대 전차와 동등한 700mm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평가에서 관통력 600mm 수준의 구형 대전차 미사일에 전면 장갑이 관통되어 완파되는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방어력을 강화시켰다는 99A2식 전차도 K2 전차의 120mm 활강포에서 발사되는 철갑탄에 손쉽게 관통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99식의 현재 같은 성능과 신뢰성으로는 러시아는 한국의 신형 전차에 대항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성능 개량과 신뢰성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1000대에 가까운 전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제7 기동군단이 단 10시간 만에 평양 점령이 가능할 정도의 화력이 있다고 했는데 유사시 만약 중국군이 99식 전차를 끌고 내려온다고 해도 당해낼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K2 전차가 자신들의 전차를 연구해 모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최근 차세대 전차용 저소음 엔진과 대구경 무기체계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차세대 전차에는 130mm 주포,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무인화 포탑, 승무원 보호를 위한 불량 객실 구조, 방탄 세라믹, 고용량 수소 연료 엔진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차에 인공지능 기반의 작동 체계와 유무인 복합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는 중국의 최신 전차를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매체는 K2 전차가 자신들의 전차를 따라 만들었다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차세대 전차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전차는 중국과 다르게 전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각종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유럽에 한국산 전차가 상륙해 주목을 받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에 이어 K3 전차까지 빠르게 개발해 유럽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